안녕하세요. 오늘 금년의 연말 마지막 독서클럽 독후감 발표 날입니다. 오늘의 교재는 퓨처셀프와 또 삶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 이 두 권인데요. 먼저 앞 시간에는 벤자민 하비의 퓨처셀프를 옆에 앉아 계신 몽골요원님께서 독후감을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대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퓨처셀프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어떻게 발표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벤자민 하디라는 작가분이 쓰셨고요. 책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까만색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보면 이렇게 띠지도 있고 뒤에 퓨처셀프 그리고 무지개 색깔 비슷한 번쩍번쩍한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출판사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요 겉에는 주로 이제 독자들의 흥미를 끌만한 것들을 많이 써놨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해 현재를 힘차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지침서다. 뭐 이렇게 해놨고 아마존 베스트셀러 저자 신작이다. 뭐 이런 식의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 저자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조직 심리학자로서 그 미래의 나를 적용하고 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이자 파워 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합니다. 이 책은 아마존에서 평점 5점 만점인데 4점이 넘는 책이고 또 세계 최대 서평 사이트 굿리즈에서 이 책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최고의 자기 개발서로 꼽는 그 독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책이 출간된 이후에 11월에는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책을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이제 처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이제 차례 목차 부분이고요. 처음에는 프롤로그 보이고 그다음에 파트 1, 2, 3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두 번째는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세 번째는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를 가장 많이 좀 사람들이 언급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트 1 이렇게 열어보고 그 다음에 파트 2 그 다음에 파트 3 이렇게 보면은 저자가 이렇게 간간히 그림도 집어넣어 놓고 아주 간단한 말들도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 챕터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야기가 될 거다라는 거를 해놓고 있고요. 굉장히 책이 그림이 또 중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글밥이 많지 않아서 금방 가독성 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은 금방 읽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실천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해드릴 거는 이 책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미래의 내가 되어서 행동하라 라고 집약할 수 있겠는데요. 책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발표 준비를 하면서 독서클럽 그 회원님들하고 글도 올리고 댓글도 서로 써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나와는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책 읽기가 오랜만에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이 독서클럽 분들 말고 일반 분들은 어떻게 이 책을 활용하고 계실까가 궁금해져 가지고요. 제가 그 블로거들 몇 개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유튜버에서는 이 책을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투자 카페에서는 이 책을 또 어떻게 읽고 있는지 이 세간의 책 읽기라고 제가 구별을 해가지고요.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프리즘 독서클럽 회원들의 퓨처셀프 책 읽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출세간의 책 읽기다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간단하게 소감 말씀해 주신 거하고 그 다음에 초롱님 소감, 그 다음에 제 소감하고 편지, 이 책을 직접 읽으면서 쓴 편지, 그 다음에 누리님의 그 소감과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독서 블로거나 경제 블로거, 유튜버들이 이 책을 언급을 했는데요.
결국은 대부분은 선택한 이유는 이제 베스트셀러라서 네, 그래서 다 읽기 때문에 선택하는 이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게 실천 사례는 별로 없고 목차를 좀 요약하는 정도여가지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이제 그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여기 그 이 작가가 31페이지 피비하고 딸내미 했던 그 딸내미하고 책을 하는 부분을 많이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벤자민 하디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합니다. 20년 후에는 53세인데 그때는 6아이가 모두 성인이 되어 함께 살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말을 해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좀 육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이와 잘 지내고 싶지만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도 좀 아이한테 집중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피비를 바라보고 야단치거나 짜증내지 않고 가족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사랑했고 가족을 연결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블로거들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본인의 삶을 적용해보고 반성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간간히 좀 자기한테 편지를 써보고 이렇게 행동을 한 블로거들이 있어서 몇 개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은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던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던가 뭐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한다던가 뭐 취미를 가져본다던가 아이랑 더 놀아주고 SNS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더 빛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 피올라 마음학교에 와서 배웠기 때문에 저 어떻게 봤냐면 이 식스존과 육체가 나라는 생각 안에서 육식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한 것들이 되게 많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튜버들은 대부분 이제 책을 읽어주는 영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눈이 아파서 책을 못 읽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버들이 너무 친절하게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좀 들으면 책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될지 않을까 싶었고요. 근데 책 단순히 읽어주기만 하고 실천 사례가 없어가지고 좀 부족했는데 그 중에 가장 엄청나게 굉장히 올려놓은 6시간짜리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스터디언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자기계발에 그 진심인 공부인들이 모인 곳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신박사라는 분이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 6시간짜리, 그러니까 6시간 스트레이트로 강의를 한 건 아니고 뭐 10강 넘게 강의를 했는데 그걸 붙여가지고 올려놓으셨어요.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챕터별로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실천하고 여러분 행동합시다 뭐 이런 식의 동영상인데요. 저도 이걸 다 보진 않았지만 챕터를 보면은 100권의 통찰이 이 퓨처 셀프에 담겨 있다는 극찬을 하고요. 또 최소 5번 이상은 읽어야 한다면서 삶에 적용해서 실천을 해봐라 라는 게 이 신박사님의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이 신박사님은 또 자기계발 쪽에서 엄청 길게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책은 챕터별로 그대로 적용해 볼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저자는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로 들어와서 자기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미 허리 수술을 했고 아마 이제 강의하거나 이랬기 때문에 몸을 돌보지 않아서 허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목이나 어깨가 아픈데 미래의 내가 현재 나한테 물어봤대요. 이렇게 내비두면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했더니 결과는 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를 높이는 책상을 바로 이 책을 보면서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알고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기존의 습관대로 살았던 것이죠. 미래의 내가 현재로 들어와서 바로 실천에 옮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사례도 말을 했고요. 이 영상을 보면은 댓글 사례도 엄청 많고 독자 사례도 많습니다. 댓글 사례를 몇 개를 읽어보면은 이 어떤 고지혈증을 진단받은 사람이 굉장히 우울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에만 갇혀 있었는데 이 유튜브 채널을 보고서 퓨처 셀프라는 책을 접했고 걷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무릎이 아팠지만 그래도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뒤에는 3년의 뒤에 자기 자신이 지금의 자신한테 물어봤을 때 이 영상을 보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건강할 거다라고 이렇게 댓글 사례도 있었고요. 또 독자 사례를 읽어주는 사례가 있는데 저자가 역시 그 딸 PB 사례를 써놓은 것을 보고 육아에 지쳐서 기계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근거렸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신 박사님은 이 독자가 편지를 쓰면서 두근거렸다 이거를 아주 키포인트로 설명을 하면서 희망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희망 얘기를 이 챕터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저도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하고 했지만 좀 삶이 지루하고 뻔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선생님 동영상을 보고 뿅 가가지고 제가 이거다! 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그 희망을 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희망을 본 뒤로는 제가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발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 박사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실천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이 신 박사님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행동하고 실천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영상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었는데요. 혹시나 실천 사례 같은 게 궁금하시다면 이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거들이나 유튜버들이 이 책을 추천하는 것을 가만 보면은 자기계발이나 현실이 암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면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주로 얘기하고요. 근데 생각이 잘 안 바뀌니까 그 생각을 바꾸는데 가장 쉬운 게 책을 읽는 독서다라고 해요. 이거 일반적인 얘기죠. 저도 이 피올라 마음학교를 오기 전에 많이 해봤던 방법입니다. 퓨처셀프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실천하고 해봐라. 그래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들이 이제 여태까지 블로거들이나 유튜버들이 내린 결론이었는데요. 저는 좀 예전 같으면 좀 끄덕끄덕 하면서 읽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식스존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닌데 생각 상자에 갇힌 상태에서 많이 읽고 있구나.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자기계발서라는 책을 읽는다면 굉장히 또 자기 자신을 몰아붙일 수 있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 책을 엄청나게 잘 실천하는 또 그 카페가 있는데요. 네이버의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투자 카페입니다. 아파트 투자 카페 하는 이 카페는요, 내 집 마련 또는 월급쟁이 상태에서 한 채 한 채씩 늘려서 부자가 되자, 말 그대로 월급쟁이 부자가 되자라는 카페인데요. 저도 이 카페에 가입을 해서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이 카페지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또 이 카페지기가 말하는 게 뭔지도 아는데요. 그래서 부자가 되셨어요? 저요? 네. 실행 중에 있습니다. 예. 투자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퓨처셀프가 아주 잘 실천이 되고 있는 카페인데요. 어차피 투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카페는 이미 강의 솔루션이라던가 멘토 제도, 부자 습관 같은 게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카페예요. 당연히 들어가 봤더니 퓨처셀프가 필독도서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책을 이 사람들이 읽으면서 솔루션처럼 읽는 곳인데 어떻게 읽고 있냐면 자기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이 책을 사진을 찍어서 날짜를 박아서 카페에 올리는 거예요. 아무 글도 없이. 그냥 매일 그렇게 인증샷을 올립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쫙 댓글을 달아줘요. 오늘도 읽으셨군요.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이 좀 우리 마음학교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계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본계적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작가의 책 이름이기도 한데 이렇게 본계적이라고 해서 책을 읽어요. 본계적은 뭐냐면 책을 보고 깨닫고 적용한 것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읽는 것들이 많은데 굉장히 자기 삶에 적용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월급쟁이들이다 보니까 투자 환경에서 놓여놨을 때 월급쟁이라는 거는 좀 자기 보호막이 있는 상태인데 투자라는 거는 그냥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잘 자기가 투자를 해나가려면은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는 카페인데 제일 이제 인상 깊은 사례가 주로 월급쟁이들이 이렇게 조언으로 멘토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가는
가는 상태의 기존의 것이었다면 이 퓨처 셀프를 읽고 자기가 도전을 좀 해봐야겠다, 자기 한계를 좀 뛰어넘어 봐야 되겠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완수해야 되겠다라는, 이 카페에서는 완수하겠다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게 보시면 258페이지에 좀 월급쟁이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좀, 저한테도 그렇고 필요할 것 같아서 보면은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에 다 써야 끝난다. 어떤 일을 완수하는데 3년이라는 계획했다면 그 일을 완수하는 데는 3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시간 안에 완수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또 80% 법칙. 완수가 완벽보다 낫다. 댄 설리번은 80% 하려고 할 때는 결과를 얻지만 100%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여전히 고민만 하게 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읽은 분들이 대부분 어떤 점을 꼽았냐면은 자기는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100% 완벽하게 한 다음에 내보내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완벽주의에 자기 자신을 몰아넣는 것밖에 안 됐고, 이 책을 읽고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80%가 됐다면 미흡하더라도 내보내자라고 그렇게 실행을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트 3의 7단계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이 부분을 가장 이분들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카페이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고요. 만약에 피올라 마음학교 분들도 아파트 투자가 필요하시다면은 마스터 졸업한 다음에 이 카페에 가입해서 이 카페의 시스템에 자기를 좀 맡겨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프리즘 독서클럽 회원들의 퓨처 셀프 책 읽기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포인트님 같은 경우에는 표지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고, 표지 앞뒤 모두 책 내용이 한꺼번에 드러나서 마음을 끄는 임팩트 있는 구성이 매우 좋았고요. 또 파트 3에 미래가 되는 7단계가 가장 좋았다고 하셨는데, 색즉 시공과 공즉 시색이 둘이 아닌 하나지만 삶 자체가 공즉 시색을 통한 체험이라는 점에서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갔다라고 하셔가지고 역시 마스터님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슈아님 같은 경우에는 에플로그의 마지막 문장, 지금 시작하라,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가 이 책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 에필로그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하셨고요. 달빛님 같은 경우에는 책 표지가 미학적으로 조금 미흡해 보이지만 시선 끌기에는 중점을 둔 것 같고, 상업적으로 보이지만 삶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롱님 같은 경우에는 200페이지가 인상 깊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인생은 정원과 비슷하다. 정원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다. 너무 많은 목표와 우선순위가 있는 인생도 마찬가지다. 미래의 나를 성장시키려면 미래의 나에 투자해야 된다. 미래의 나에 투자한다는 말은 씨앗을 심고 가꾸어 마침내 열매를 얻는다는 의미다. 어떤 씨앗을 심을지 결정하려면 먼저 미래의 내가 어떤 열매나 결과를 원하는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미래의 살사 소스를 만들어 먹고 싶다면 정원에 토마토와 후추, 양파, 고수를 집중적으로 심어야 한다. 그 자리에 고구마를 심어서는 안 된다.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씨앗을 심는 것이 와닿았다고 해요. 기존의 어떤 깨달음이나 명상 단체에서 말하는 내어맡김이라는 것이 이 색즉시공에 치우친 면이 많아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거나 우주가 알아서 다 해준다거나 이런 관점에 치우친 경향들이 많은데,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씨앗을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벤자민 하디도 우리는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개발할 권능이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을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살고 있고 생명의식으로 스스로의 삶을 무한하게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피올라 마음학교에 와서 체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이 자리에서 만드는 생명의식이라는 것을 자각했을 때 스스로의 삶을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 관점으로 이 퓨처 셀프를 읽으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문이 열린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초롱님께서는 이제 기존에는 어떤 이 마음 공부에만 열중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 세간의 공부 쪽에도 마음이 가는 것과 심리학이라던가 투자 관련 공부를 이제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게 되고요. 또 저절로 하게 되고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가장 바뀐 점이라고 하셨고, 물질적인 관점의 창조에 국한되지 않고 공즉희생의 관점에서 주인공으로 창조하는 삶을 산다 라고 하셔서 역시 마스터님들은 공즉희생적인 삶이라는 네, 관점을 강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저의 관점입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 전 책을 좀 차례대로 읽지 않은 편인데요. 파트 3를 먼저 읽었고, 미래가 되는 7단계 여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바로 또 실천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도 올렸지만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올려놨고요. 이제 퓨처 셀프 한 달간 다 읽고 밴드에 인증글 10번 올리기 써놨는데 오케이, 예, 완수했습니다. 피올라 마음학교에 집중하는 거, 그게 지금 저의 가장 큰 과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태껏 이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주말이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이런 걸 좀 조율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남편한테 이 피올라 마음학교에 대한 중요성과 이 마음학교를 만나서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수시로 어필을 하고, 또 모시고 오시지. 그러게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또 설레설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푸시를 해서 언젠가 예, 기대해 봅시다. 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이제 20살 때 만난 그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서 생일 파티를 서로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퓨처 셀프를 읽으면서 조금 좀 삶에 활력을 좀 넣어줘야 되겠다 해서 생일 파티를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 현관문에 하는 돈도 이렇게 촛불 모양으로 붙여서 하는 거를 주문을 해서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현관문에 붙여놨습니다. 그걸 발견을 못하고 그냥 나가요. 애지간 한 번이구만. 그래서 야! 이랬는데요. 그랬더니 하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따 저녁에 와서 볼 거야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생전 한번 남편 회사 앞으로 가본 적이 없는데 강아지 2마리 끌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피켓 들고 또 갔습니다. 깜짝쇼를 해주러. 그래서 남편이 은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삶에 활력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순전히 다 피올라 마음학교에 와서 바뀐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올라 마음학교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마스터도 해야 되니까 제가 저축도 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피올라 교장선생님 특강 무엇이든 들은 다음에 후기를 꼭 올리자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다 올렸습니다. 다 보셨죠? 예,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앞으로도 쭉 줄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 다들 이제 뭐 좋다, 극찬한다 이랬는데요. 저는 좀 아쉬운 점을 좀 몇 개 골라봤습니다. 심리학자다 보니까 이 육체와 육체 안에 있는 의식이 나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이 책에 좀 잘못 끼워진 단추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심리학 쪽에서 많이 있어봤지만 이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 안에서 특히 과거가 나다,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태까지 모든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이 교장선생님 만나뵙게 나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저자는 중간중간에 뭐 깨어있다, 마음 챙김이다, 내면의 생명력 등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이 배경자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퓨처 셀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로 구분 짓고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좀 충분하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내 밖에 나를 먼저 읽고 이 책을 읽는다면 완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퓨처셀프 보면 어마어마하게 각주가 많은데 솔직히 너무 많은 학자, 극작가, 영화 저자들이 출연해서 이 각주 때문에 저자가 말하는 포인트는 알겠는데 욕심이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가장 인상 깊은 곳은 92페이지 시간관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양동이가 우리의 시간이고요. 돌멩이와 자갈, 양동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양동이에 자갈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돌멩이를 넣으려면 안 들어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자갈들은 나중에 넣고, 시급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넣어야지만 자갈을 나머지를 넣어서 양동이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가장 인상 깊었고, 뭔가에 이렇게 꽂혀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늘 그렇게 해왔었는데, 역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 피올라 마음학교를 가장 큰 돌멩이로 삼아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머지가 이제 저 자신한테 쓰는 편지하고요, 그 다음에 누리님의 편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시간이 괜찮을까요? 일단 뭐 마음 먹으신 거 다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 자신한테, 미래의 제가 저 자신한테 쓴 편지입니다. 목님, 당신에게 엄청 관심이 생겼어요. 목님은 열심히 사는군요. 마음 공부에 엄청 관심이 많네요.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당신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너무 긴장하는군요. 목님은 어린 시절 긴장할 일이 많았나 봅니다. 목님 스스로 보호해야 되니 그랬군요. 이제는 괜찮아요. 마음 공부해보니 그 과거라는 것은 힘이 없는 허상이잖아요. 이제 피올라 마음학교 만나서 배우면 되잖아요. 목님은 어린 시절 벌벌 떨며 무서워하던 그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말도 잘 들리고 목님이 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더군요. 이렇게 연습해 나가면 됩니다. 미래의 내가 보니 목님은 회사에서도 기존의 컨셉에서 벗어나 여러 사람과 관계도 맺으며 일도 잘하고 있어요. 지겨워하지도 않고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목님은 소통을 잘하고 싶군요. 상대방에 대해 판단, 분석, 지적질하기 전에 그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듣고 싶어 하는군요. 그래서 상대방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싶어 해요. 잘 안 되어 속상하군요. 네, 걱정 말아요. 피올라 마음학교에서 해분전을 하고 나서는 전보다 훨씬 분별에서 벗어나 상대방과 잘 소통할 것이고, 마스터존까지 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좋지요? 마스터존까지 하면 그렇게 될까요, 선생님?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의 내가 보니 목님은 마스터까지 잘 마치고 소통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소통을 얼마나 어떻게 잘할까 궁금하지요? 집단 상담에 참석한 목님을 상상해보세요. 와, 다들 어떻게 변했냐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과정까지 마친 목님, 클라이밍을 도전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상상입니다. 클라이밍 김자인 선수처럼 상체 탄탄한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클라이밍을 하기 위해 서울 도심 각지에 있는 클라이밍 센터를 돌면서 즐기고 있군요. 클라이밍 때문에 해외 원정 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군요. 피올라 마음학교에서 교사까지 도전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선생님? 아, 그럼. 네. 지금 상상만 해도 좋지요? 전국 각지를 여행해보겠다는 생각만 있었지 막상 실천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목님, 각 지역별로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부산, 제주도까지 피올라 마음학교 센터에 직접 식수종 강사로 출장 가면서 그 지역 여행도 겸하고 있군요.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도마님들과 마음 공부 이야기도 하면서요. 계속 계획세웠던 솔로 캠핑과 불멍도 아주 잘 즐기고 있어요. 마음학교가 해외로도 도약했으니 목님 앞으로 더 바빠질 겁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네, 저도 그렇네요. 네. 목님은 프리즘 영성 독서 클럽도 아주 사랑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내놓고 영성 독서 클럽이 유료 클럽답게 잘 이끌어가고 있답니다. 아주 칭찬합니다. 네, 저희 야심을 좀 드러내봤습니다. 간단하게 써보았는데 상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편지를 마치고요. 누리님 파트를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누리님은 가장 인상 깊은 파트가 파트 2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중 진실 6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 진실해져야 된다.
그다음에 진실 7,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미래의 계획이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미래의 나에게 진실하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과 신에 대한 견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누리가 현재의 누리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저는 이 밴드에서 누리님하고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고 저도 댓글 달고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이렇게 책을 보면서 실천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덕분에 같이 편지를 쓸 수 있었고요. 원래는 누리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편지를 직접 읽어주기로 저와 말씀을 나눴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리님과 편지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또 서로 같이 또 퓨처셀프 읽은 지 꽤 됐는데 다시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미래의 누리가 현재의 누리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3년 동안 달성할 목표 3가지를 정하셨는데요. 남편과 함께 여유롭고 단순한 삶을 실천하고 피올라 마음학교 지리산 분교를 열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시쓰기를 시작해서 시집을 내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지리산 좋아하는데 이제 신났다. 그럼요. 이제 지리산 분교까지 네, 놀러 갈 일은 한참 네네네. 생겼네. 네, 가서 특강도 하시고. 네. 예, 그래서 사랑하는 누리에게 쓴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나는 61살 환갑이란다. 태어난 그때부터 60갑자의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때가 환갑이지. 환갑이라는 나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때라는 생각이 든단다. 그래서 이렇게 58살의 너에게 편지를 쓰는 건지도 모르지. 어제 나는 시집 출간을 마쳤단다.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시를 잘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았단다. 그래서 그 꿈을 일찌감치 포기했었지. 그러나 이제는 시를 쓰는 이유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예민한 눈으로 깨어있기 위해서이기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시를 쓸 수 있단다. 그리고 하루하루 시 한 편을 쓰다 보니 어느새 시집 한 권을 낼 수 있는 양이 되었지. 내 이름이 적힌 시집을 바라보니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흐르는구나. 그냥 하면 되는 것을 그동안 왜 이리 망설이고 미뤘을까라는 회한에 빠지기보다는 지금의 나를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싶구나. 환갑 기념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집을 선물할 거란다. 가슴이 두근거리네. 이 시집이 교장 선생님한테도 선물로 가겠죠. 네. 이 시집이 나왔어요, 누리님? 아니 아직 미래의 나에게는 예, 착각했네. 네, 시집은 아직 안 나왔지만 시를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원님들도 시집이 나오면 너도 달라고 벌써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할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본인의 상상이십니다. 피올라 마음학교 교사가 되어 지리산 분교를 운영하고 있는 거란다. 3년 전만 해도 과연 마스터 과정을 끝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 있었는데 꿈같은 일을 드디어 이루었단다. 물론 이 공부를 하는 동안 교장 선생님과 선배 도마님들의 크나큰 도움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냥 내 마음속에 숨겨만 두고 부끄러워 드러내지 않았다면 사라져버릴 꿈이었단다. 용기를 내어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그 일은 이루어지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이제는 안단다. 우리는 모두 꿈을 현실로 실현시킬 능력이 있단다. 망설이지 않고 한 발짝 내딛는 그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지. 지리산 분교를 만들면서 마음먹은 게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거였어. 뭔가 일을 벌이면 항상 남편을 믿고 기대했었는데 이제는 뭐든지 나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단다. 학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도반님들이 이곳을 찾아 공부하고 쉬어가는 모습을 보면 뿐만 같아. 내가 공부한 것을 도반님들과 나눈다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주변의 이웃들과 이 공부에 관심을 갖고 조금씩 참여하고 있어. 피올라 마음학교 분교가 지역마다 세워져 세상 사람들 모두가 깨어나는 것이 일상이 되는 날을 꿈꾸어 본단다. 듣기만 해도 좋으시죠? 그렇네. 네, 저도 읽으면서 아주 좋습니다. 사랑하는 누리야, 모든 게 혼란스러울 지금의 네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구나. 가끔은 포기하고 싶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 감정 역시 소중하고 귀한 너만의 고유한 감정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구나. 너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건 없단다. 찾아오는 그 모든 걸 환영하며 사랑해주렴. 좋다 나쁘다 하는 판단 이전의 그 자리, 모든 걸 수용하는 그 자리가 바로 너가 애타게 찾고 있는 그것이라는 걸 넌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지금의 내가 3년 전에 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어 너무 행복하구나. 이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너의 꿈을 발견하게 된 것을 정말 축하한다. 사랑해. 또 편지 쓸게. 안녕. 이렇게 누리님께서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쭉 제가 발표한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기뻤다는 것과 또 이렇게 대화하면서 읽었다는 것, 또 교장선생님이 이 책을 왜 고르셨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는데요. 이 배경자를 확인했다고 해서 생각은 내가 아니다 라고 해서 저는 엄청 충격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꼼짝마 이게 아니라 더더욱더 현실에 충실하고 미래도 꿈꾸면서 충만하게 살아가라라는 뜻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영성책이나 선생님 책을 더 보고 싶었지만 틈틈이 읽으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몽골 형님은 아주 그냥 정말 그 스펙트럼이 넓으셔가지고 50분 중에 40분은 혼자 이제 나는 10분만 얘기하면 되는데 뭘 서둘러서 얘기해야 되나 이거.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는 편하네. 우선 우리가 이렇게 퓨처 셀프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 공부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다 생각이잖아요. 다 생각인데 퓨처 셀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생각 속에서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생각 속에서만 사는 사람하고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굴리는 사람하고는 이제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세관법은 퓨처 셀프는 크게 보면 이제 이게 인과법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네. 세관법은 어차피 인과법입니다. 즉 인과라는 게 뭐냐면 씨를 뿌리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제 인과법이죠. 그래서 이 퓨처 셀프라는 책은 그 인과법에 철저히 그 베이스를 두고 네가 진짜 원하는 대로 성공하려면 그에 합당한 씨를 뿌리고 잘 농사를 지어서 그러한 열매,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거를 갖고 해야 된다. 마치 농부의 그 삶에 대한 자세나 태도가 농부의 마음으로 자기 삶을 갖고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책이 쓰여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제가 이 책을 좋게 본 이유는 이 미래의 성공적 나를 위협한 7가지 요인이나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미래의 내가 되는 7가지 단계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구체적이고 네네. 뭐 대충 열심히 이렇게 깨라 이런 것보다 그 구체적인 방편이나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네, 좋은 맞습니다.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 이제 우리 마음학교에서도 기본적인 여러분 6조 마지막 날 배운 게 뭐냐면 나는 뭐냐면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된다. 네. 이게 결국 같은 맥락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까, 뭐 사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뭐 돈 많이 벌고 뭐 지위가 사회에서 출세하고 또 이걸 통해서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를 일반적인 이 책에서도 퓨처 셀프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퓨처에 그러면 자기의 미래상은 어떻게 되냐면 더 돈이 많고 네. 또 더 이렇게 남들의 인정을 받고 네. 또 더 이렇게 행복을 많이 누리는. 그러니까 다분히 그런 자기 행복의 기준을 외부에 두고 있어요. 돈도 그렇고 남들의 인정도 그렇고 또 그런 것에 의지해서 행복이 더 실현되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분히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하고 이제 지난달에 이제 했던 책 펜듈럼 얘기를 또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자꾸 상대적인 거에 이렇게 의해서 사고방식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멀리하고 마음의 어떤 깨달음이나 평안을 얻는 것이 옳은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죠 어느 정도. 근데 제 말은 어느 하나에만 몰빵하고 치우치는 삶은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제 마치 무지개가 아름다우려면 7가지 색이 다 이렇게 조화스러우듯이 삶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화스러워요. 뭐 돈도 그렇고, 뭐 친구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문제는 이 그래서 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책인데, 우리가 이 책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든 돈이든 또는 행복이든 간에 이런 게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미래가 설계되거나 펼쳐지지는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아시지만 살아온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신 분 있어요? 하나도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인과법이라는 것 중에 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내 마중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네오마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마키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마중물로서의 진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처명은 네. 대처명을 하게 되면 거기서 탐진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처명의 영역은 그거는 하늘에 내어 맡기고 나는 진인사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앞에 겸손한 사람의 태도다. 네. 근데 자꾸 대처명까지 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결과는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오히려 자기 불행을 씨를 뿌리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퓨처 셀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기획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 마음을 일종의 농사를 짓듯이 또 생각이나 행동을 그렇게 지어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데 네. 여기에 빠지는 게 뭐냐면 그러한 과정에 우리가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는 게 뭐냐면 삶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이 성공만 하겠어요. 네. 이렇게 퓨처 셀프라면 분명히 실패할 확률보다는 더 성공할 확률을 증진시켜 주겠지만 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현실 창조를 하는 능력은 배가 되겠지만 네. 그래도 실패는 할 겁니다. 그쵸. 네, 실패의 횟수가 줄어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 그러나 그 실패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그것을 통해서 뭘 더 배우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진짜 중요한 퓨처 셀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행복해지는 요건을 몇 가지 두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뭐 저는 그거를 보니까 뭐 이렇게 몇 가지 요건들이 있더라고요. 뭐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뭐 돈 어느 정도 벌어야 되고 뭐 이런 요건에 의해서 젊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다 되냐? 안 돼요. 투자한 거는 망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계속 홀딩되기도 하고 네. 또 건강은 난 내 딸은 열심히만 했는데 어느 날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고 네. 또 친구는 내 딸은 잘했는데 참 섭섭하거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는 좌절감이나 상처나 또는 어떤 뭐 분노, 섭섭함,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오히려 그런 삶이 만들어서 나한테 경험시켜주는 이런 네거티브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이 삶이 정말 마이너스적이고 부정적인 찌꺼기 없이 승화될 수 있는데
그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 퓨처 셀프는 완전히 물질적인 돈 더 벌고 더 추세하고 뭐 이런 관점으로만 떨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완한다면 우리가 이런 거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패할 때 그때는 우리가 깨어있음으로써 이것에 의해서 더 배우고 성장하고 상처받지 않는 존재, 더 배움을 통해서 지혜로워지는 존재,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의 힘, 근력을 더 키우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퓨처 셀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요약을 하면 네. 삶에 대한 그 퓨처 셀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항상 삶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데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시는 분들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깨어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삶을 항상 통찰하고 정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은 외를 가졌어요. 그렇죠? 네. 저게 뭐야? 호기심과 외를 가졌다고. 저게 뭐야? 왜 그런데? 근데 우리는 지금 호기심도 없어졌고 외도 거의 없어졌어요. 왜라는 질문을 안 해. 맞습니다. 그죠? 그러고 모든 게 다 뻔해지는데 그 속에서 퓨처 셀프를 또 한다고 그래.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내가 미래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퓨처 셀프를 우리가 진짜 더 이렇게 놀랍게 경이롭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삶의 매 순간의 태도와 자세를 항상 모든 것을 너무나 뻔하고 일상적인 것에 우리가 더 경이롭게 보고 새롭게 보고 거기에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질 때 우리가 남들이 퉁치고 넘어가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러고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게 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여태까지 이걸 놓쳤구나. 이렇게 뻔하게 생각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럴 땐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음식적 업을 하는데 왜 거기다 간장을 써야 돼? 다 간장 쓰니까. 난 간장 안 쓰고 이런 걸 쓰겠어. 라고 하면 그건 왜를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남편이 이런 말에서 내가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왜 화가 나는데 스스로 물어보면 남편이 그런 말을 왜 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나중에서 사고할 일이 생기고 후회할 일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어른의 지혜를 가졌지만 어른아이처럼 그 지혜에 대해서 깨어있고 경이롭고 새롭게 다시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이 퓨처 셀프를 한 차원 더 높이 완성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네, 그런 조언을 하면서 이 시간을 마쳐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한 가지만 네. 있으시면 여기 패널 분들 좋고요. 질문 이 있으신가요? 시간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혹시 몽골용님 있으신가요? 선생님 혹시 그러면은 이 퓨처 셀프 아까 이렇게 통찰하고 깨어 있으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그러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회사에서도 이렇게 퓨처 셀프를 적용하셔가지고 미래의 김현수 선생님이 현재의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시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퓨처 셀프를 한다기보다는 네.
퓨처라는 개념이 이미 나한테 없어졌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군요. 네. 저는 네. 삶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지개는 이미 이 백색 광선 속에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프리즘을 만나면 무지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또는 햇빛을 만나면 물방울이 이렇게 있을 때 허공에 무지개가 창조되죠. 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나로부터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퓨처 셀프를 해도 저희 업종은 제가 이제 특허법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파트너가 11명이 있어요. 네. 그럼 11명 중에 보면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이 제가 100이라고 하면 네. 대부분은 50 이하 수준이에요. 다 박사들인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60, 70 된 사람 딱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50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녹지 않으면 그 마음이 지금 물에 비하면 대부분 얼음 상태 내지 성애 상태지 아직 물 상태가 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고 그 물이 수증기가 되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많이 차가우시겠네요. 그거보다는 내 영역을 지키려고 서로 싸우고 또 싫은 일이 오면 내 일이 아니고 네 일이라고 자꾸 떠넘기게 하고 이게 단체 생활에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쨌든 좋은 건 내가 갖고 나쁜 건 네가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사이에 알력과 싸움을 조종하는 게 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속에서 그런 능력을 그 정도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갈등 없고 싸움 없고 그리고 어떤 일을 조화롭게 같이 해서 그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마음이 좀 더 높게 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퓨처 셀프는 그거는 이 다음 얘기예요. 왜냐하면 막 퓨처 셀프를 강요하면 싸움 나고 저도 그 사이에 많은 파트너가 한 3명 정도가 나갔고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고객도 끌고 나가고 직원도 끌고 나가고 네. 뭐 별일이 다 있죠. 네.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퓨처 셀프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퓨처 셀프 기획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 순간 깨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퓨처 셀프를 100% 완성하시려면 매 순간 삶에 대한 자기의 태도와 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퓨처 셀프가 설사 애시당초 목표한 그 퓨처 셀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게 더 나은 퓨처 셀프구나가 되실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쉬고 12시 5분에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삶이 당신보다 더 잘 안다. 마이클 싱어님의 저수를 우리 제공님께서 독후감 발표와 대담을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10분, 교장선생님과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12분, 13분 계시고요. 지금 중통에서는 6팀 보이는데요. 우리 아는 분 계신다, 아직 초록 선생님. 네, 응원 좀 해주세요. 좀 떨고 있나요? 네. 저 삶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 마이클 싱어라는 이 분은 제가 이름은 들었었는데 이 책을 프리즘 통해서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성 관련된 책들은 평소에 좀 긍정적으로 별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뭐 정신 승리하는 책인가? 저 알맹이가 있는 거야? 이런 좀 오해가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교장선생님 정견책을 처음으로 해서 지난번 프리즘 독서였던 그 뭐죠? 트랜서핑의 비밀 그다음에 요거 이제 3번째 저 봤어요. 근데 모든 내용이 정말 너무나 다 밑줄을 치고 싶을 만큼
감동적이었고 지금 읽은 지가 한 2달 가까이 되는데 사실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긴장감을 좀 갖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제목을 보니까 리빙,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언테더드라고 돼 있더라고요. 영문 원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찾아보니까 형용사로 동물이 줄로 레이지 않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전책이었던 마이클 싱어의 그 상처받지 않는 영혼도 이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The Untethered Soul. 그래서 줄로 매이지 않은 삶이다 이런 원제인데 하도 이제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삶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한국의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뽑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의 받은 소감은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 세상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구나.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어떤 스크린이구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눈앞에서 지나다니는 모습은 어떤 양자 덩어리들의 움직임이고 우리 식스존에서 배웠던 의식 방향의 전환들일 뿐이구나. 그 얘기를 그러니까 마이클 싱어 버전의 식스존 얘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좋아지려면 호불호라는 분별을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이 그러니까 호불호라는 분별 때문에 식스존에서 헤매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식스존을 어떻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이 눈을 돌려서 나를 보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게 모든 것이 그래서 공하다라는 것을 처음에 과학적 접근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파를 하시고 나중에는 공에 빠져있지 말고 움직여라. 그래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더 큰 마음을 내어서 창조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삼습하라. 그러니까 다른 표현들도 많이 있겠지만 통상 뭐 업습이나 이렇게 표현들도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층이 깊은 층, 중간층, 평면층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인데 그게 파동이라는 점. 이게 잘 해소되거나 풀려나지 않으면 옆으로 살짝 가서 다시 돌고 있다가 온다는 거죠. 이거를 결국에는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그래서 그 방법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방법은 조금 이해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상승하려는 에너지를 막지 말고 힘을 쭉 빼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또 엑서사이즈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점차 해나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그렇죠. 연민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시는구나라는 점에서 제가 잠깐 코끝이 찡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더라? 제가 볼게요. 286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책에. 그러니까 연민이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삼스카라에 휘둘리고 다 살고 있는 우리 동지들인데 저 사람 행동을 보면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그분도 그 상대도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삼스카라라는 이 에너지 이 안에 짝 박혀 있는 호불호가 에너지가 잘 안 풀려 나오니까 힘든데 그거를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는 거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는 게 연민이래요. 그래서 이게 참 측은지심 같은 거 이렇게 들기도 하고 주변에서 제가 저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제 말이나 또 가슴이 여다치는 건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써있잖아요. 말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 말 한마디로 가슴이 저렇게 다쳐버리면 그거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거를 이 책을 통해서 좀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책을 보고 나서 좀
변화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저는 업무 중에 이제 전화를 받고 사람들 민원 응대를 하는 일을 좀 하거든요. 근데 좀 더 그 민원인들의 목소리가 더 측은해요. 더 많이 알려주고 싶고 더 친절하게 해드리고 싶고 더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이제 뭐 그럼 뭐 공무원이신가? 단공입니다. 단공. 연금은 공무원연금이 아니고 그러나 공직에는 있고 예, 도교육청 소속에 있는데 민원인들 하시느라면 그 자칫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텐데. 네. 그 아주 좋은 자세를 갖게 되셨네. 네, 지금 조금 끊어야 되는 시그널인가요? 아니,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편안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제 얘기보다 본인 얘기를 하시고 싶은 얘기 다. 그래서 저는 변화가 이제 어떤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좀 하게 되면서 저분의 삼스카라에 내가 어떤 영향을 드리면 안 되겠다. 그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 자체가 그런 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었고요. 또 긍정적인 변화 하나는 앞에 지금 우리 진영님 계시는데 제가 담배를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원 스트레스 받으면 한 대 펴야 돼요. 나가서 막 담배 피고 또 한숨 쉬고 들어와서 또 일하고 그랬었는데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담배를 끊었는데 참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맞겠죠? 근데 지금끼리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랑 그거를 담배 피는 행위랑 연결 짓는 것은 그건 인과관계가 아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러네? 열을 받으면 나가서 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게 담배가 숯불 때 피진 않거든요. 피면 또 열받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내가 이런 어떤 습도 이게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부터 담배를 보면서 이 보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구나. 한번 참아봐야지. 이렇게 계속 한번 해봤어요. 지금까지는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뭐 금연 프로그램 이런 거 가지 않고도 교장 선생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정견, 그 올라오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안 피하고. 이게 계속 보면 정말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거를 이제 체험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지? 없었는데. 이거 이제 궁금한 점인데요. 이제 독후감은 이 정도로 좀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독후감 소감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삼스카라 해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서 그게 조금 궁금하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나 또 다른 우리 도마님들이 일상생활에서 도가 높으셔서 이 샤티 이 기가 올라오는 그 막 사랑이 충만한 느낌이 묘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 샤티 체험을 하신 분들 짧게라도 계신지 그런 게 좀 궁금했고, 저도 이제 그런 걸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체험 붙잡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방법과 그런 느낌을 좀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게 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럼 우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아닌가? 예, 이제 교수님 말씀 끝나시면 이 2가지를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삼스카라를 힐링 내지 치유하는 법. 네. 또 하나는요? 그 어떤 샥티의 체험. 샤티 체험? 그 같은 얘기인데? 그런가요? 네, 그럼 하나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옛날에 뭐 수영 단식 행될 때 이렇게 쿤달리니를 한 달에 걸쳐서 몇 번 일어나는 체험을 했어요. 처음 일어날 때는 이거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더라고. 그런데 마지막, 그러니까 저 뒤로 그 달에 한 20일째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막 짜릿짜릿하더라고. 그래서 참 처음에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렇게 막 조그만 구멍에 막 억지로 물 막 쑤셔 넣으면은 이게 구멍은 막혀 있고 막 터질 것 같으니까 아프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뭐가 막 뚫고 날아가는데 안 뚫리니까 막 그 통증이 오는 그런 체험이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고통스럽고 막 병원 가야 되나 할 정도였는데 뭐 몇 번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지금 이 양반은 삼스카라를 치유하는 게 그 차크라를 열어서 샥티가 차크라를 통과함으로써 그 이렇게 몸에 있는 어떤 그 나쁜 기운과 에너지들이 정화되는 게 이런 다분히 인도 요가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내가 볼 때 이분이 그런 공부를 옛날에 하신 분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꼭 이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의 식수전에 갇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그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네. 이런 방법은 몸을 실제 한다라고 전제하는 강한 고정관념을 가진 물질주의적 사고방식 위주의 서양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이 정견법은 실제 한다라는 것도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느낌이고 네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또 더더군다나 무슨 뭐 이런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나 뭐 억눌렸던 감정이나 여러분이 이 삼스카라부터 먼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옛날에 굉장히 부끄러웠거나 굉장히 화가 났거나 또는 무슨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너무나 민망했거나 뭐 이런 게 내가 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때의 이미지나 상념이 불쑥불쑥 스스로 떠올라올 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삼스카라거든. 네. 그런 게 왜 떠올라오냐면 정화되기 위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이렇게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몇 번만 들으면 그 다음에 이놈이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내 안에서 작동이 돼. 떠올라. 그죠? 이것도 뭐냐면 마음은, 이 에고는 내가 뭘 집착하는 순간 그 좋아서 몇 번 듣는 순간 그게 집이 돼요. 집착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집착이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얘는 내 안에 자리를 잡아. 자리를 잡고서 이제 좋게 말하면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지가 내가 허락도 없이 트는 거야. 너 좋아하니까. 근데 나쁘게 말하면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해봤자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너 그것만 먹어라, 그것만 들어라 하면 그것도 고통이 돼요. 안 그래? 그게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치신 그 진리는 뭐냐면 모든 쾌락은 곧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쾌락이 이면이 고통이야. 같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한쪽만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공으로 보면 그때는 여러분이 쾌락을 즐기더라도 공이고 고통이 오더라도 공이니까 양별에 치우치지 않고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이게 정말 엄청난 지혜거든. 근데 그러니까 마음은 물과 같아서 계속 이렇게 흐르는데 집착한다는 건 뭐냐면 못 흐르게 하는 거예요. 못 흐르게 하는 거야. 머무르게 하는 거라고요. 그죠? 머무르게 하니까 어떻게 돼? 물이 썩지. 물이 썩으면 어떻게 돼? 냄새나고 네. 뭔가 부작용이 생기죠. 그렇죠? 그게 마음이 우리가 삼스카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네. 그럼 이 삼스카라를 힐링 치유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뭐 이렇게 여러분의 몸을 이용해서 무슨 뭐 제일 아래 일곱 가지 차크라로부터 이걸 하나하나 차례차례 통과시켜서 샤피가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통해서 뭐 이렇게 뚫고 나가게 하는 뭐 이런 것이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진 그 요기 수행법이고 그 요가 수행법은 뭘 위해서 했냐면 깨달음을 위해서 일단 몸을 정화하자라는 것이 요가 수행의 기본이에요. 깨달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고 완전히 깨끗한 몸을 만들면 깨달음이 빨리 온다. 네. 네, 그 수행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이 동양사회 중국에서 온 그 기공술도 뭐냐면 뭐 인맥과 동맥을 이렇게 기를 단전에 키워가지고 얘를 인맥과 동맥을 돌려가지고 모든 경락을 다 뚫으면은 그 동양 철학에는 동양의 이 기공에는 7가지 차크라가 없어. 인맥 동맥만 있어. 그렇죠? 그럼 왜 그게 진리라면 인도에서는 7가지인데 왜 한국에서는 임동맥이야.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자기들이 상념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만들어 붙인 이름들이에요. 저도 한때는 이런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좀 말해줄 수가 있는 게, 여러분이 어떤 차크라가 어디에 있다 또는 임동맥이 어디에 무슨 혈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평생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하잖아. 그런 수행을 평생에도 일정한 경지 이상은 못 갈 거야. 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걸 하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말고 거꾸로 그런 혈이 어디에 있고 몸 자체가 헛개비인데 몸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이미지라고. 그리고 생각과 느낌이 결합돼갖고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양자물리학에서 이미 아시잖아요. 양자물리학이 뭐야? 모든 건 다 공하다. 다시 말하면 축구장만한 면적의 그 가운데 야구볼 만한 게 있는 게 핵이고 축구장만한 면적의 전자들이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 세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실제 하는 게 아니고 다 비어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럼 그렇게 다 비어 있는 거 가지고 자꾸 무슨 이름을 만들어서 거기다 붙임으로써 거기에 마치 뭐가 있는 양 자기가 생각으로 자기를 세뇌하니까 그다음부터 그런 수용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이 자기가 모든 생명은 이 몸이라는 거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물질적으로 작동하는 원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냥 그 시스템을 맡겨놓으면 돼. 네. 무의자연에 맡겨놓으면 돼. 그럼 자연적으로 알아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은 사실 자기 몸에 무게감이 없어져요. 나는 내 몸이 있는 점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보이니까 있는 거지 나는 무게가 없어. 여러분도 솔직히 헬스클럽 같은 데서 무게를 재보면 자기 몸무게가 80kg라고 합시다. 그러면 매일같이 나 80kg를 느끼면서 댕겨요. 아니면 어떤 때는 전혀 무게감 없다가 어떤 때는 80kg가 뭐야? 800kg는 되는 것 같아. 그렇죠? 몸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제 마음의 무게거든. 여러분의 몸무게는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리 법칙도 뉴턴이 발견한 거시 물리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물질이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고 큰 물건과 작은 물건이 부딪히면 작은 물건이 깨지고 뭐 이런 것들이 거시 물리의 세계인데, 이 미시 물리의 세계,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 있어서는 중력도 없어. 그리고 무슨 큰 놈, 작은 놈 이런 것 자체가 다 사라져. 그냥 모든 것은 그냥 양자들의 움직임일 뿐이야. 근데 이 두 개가 엄연히 마치 불교의 출세관과 세관법처럼 엄연히 따로 존재하는데 둘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이 그와 같은 존재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생각은 자꾸 한쪽에 치우치거든. 그래도 뭐가 어쩌고 저쩌고. 또 이쪽에 치우치면 또 그래도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 속엔 중도라는 게 없어요. 생각은 중도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생각은 그럼 중간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간에 치우치는 거야. 중도라는 게 중간이 없어요. 중도는 중간이라는 뜻이 아니야. 가운데 중자를 썼으니까 중간이겠지. 그건 여러분의 착각인 거예요. 중도는 뭐와 같으냐면 마치 수영을 할 때 여러분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요? 안 빠져요? 분명히 물 속에는 있는데 왼팔을 저을 때는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오른팔을 저을 때는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지만 한 번도 어디에 머무름 없이 자유스럽게 움직이고 있잖아. 그죠? 이게 중도예요. 시계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디가 중도야? 이 왔다 갔다 하는 전체가 중도야. 왜?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소가 까딱까딱 하면 이쪽에 100km짜리 타고 이쪽에 30km짜리 탔다면 무게점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또 몸무게 똑같은 사람이 탔으면 가운데로 올 거 아니야. 또 오히려 이쪽이 무겁다면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디가 무게 중심이야? 항상 모든 중심이 자연스럽게 변하는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거를 다 맞추는 게 중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중도에 대해서 판돌림에 빠지면 안 돼. 생각은 절대 중도를 할 수가 없어. 자, 이게 옆으로 샜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차크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자기 생명이 작동하는 시스템에 그냥 맡기면 돼. 그게 여러분의, 그래서 차크라도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여기가 잔뜩 마음의 고통과 상처로 맺혀있는 사람한테는 여기 그 사람은 1번 차크라야. 근데 무슨 1번 차크라는 단전이라고 하고. 지금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그래서 생명이 작동하는 원리대로 내맡겨두면 자기가 여러분이 깨달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몸도 자연히 건강해져요. 왜? 완전한 자연 상태,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연히 건강스러울 수밖에 없지. 왜? 여러분들이 어린애를 봐. 걔들이 지칠 줄 모르고 뛰어놀잖아. 그죠? 그럼 그 기운은 나와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원시 반복 본래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인위적으로 무슨 차크라를 뚫고 어디에 무슨 열이 있는데 이런 짓 하고 있으면 평생에도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샤프티가 떴고 쌈스카라 힐링 치료 이런 거 다 잊어버려. 감사합니다. 시간이 남으면 다 깨닫고 나서 이제 시간이 남으면 심심하면 하세요. 진짜 몸이 건강해진다는 말씀이 제가 깊은 동의가 되는 게요. 담배도 끊었고 덕분에.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해를 하고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정견을 하니 더 잘 되고 그다음에 가슴이 이렇게 이게 화가 올라오면 지금 얘가 해방되려고 그러는구나. 올라오네. 잘 보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좀 초보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 말씀이지만 화가 왔다가 머물렀다 빠지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점. 그래야죠. 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되고 있는 것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제국님이 지금 해분전을 하셨나? 식스존만 졸업했어요. 식존만인데. 그럼 이제 해분전이 1월 달에 있는데 해분전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첫날 배우는 게 무지개 몸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무지개 몸이라고 해서 저기 무슨 티베트 밀교의 그런 무지개 몸이 아니고 여러분의 를 이루는 마음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 요소를 보면 7가지로 돼 있는데 그 7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치 항공에 있던 무지개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끝난애기들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기 식수전 때문에 어디에 치우치게 돼요? 주로 몸에 치우치게 되죠. 그리고 주로 오온에 치우치게 되죠. 생각, 감정, 느낌, 탐진치 이런 거에 치우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명력이라든가 또는 그 정신, 의식의 순수함 또는 거기서 오는 원천적인 생명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아주 나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오로지 이 모든 힘과 정신과 이런 마음은 이 몸뚱아리 잘 유지 보존하고 더 맛있고 더 즐겁고 더 쾌락을 누리는 데만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질서가 무너졌죠. 거기서 병이 생겨요. 그 무지개 몸대로 여러분이 그 질서를 바로 잡는 게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질서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진짜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면 어린아이처럼 되고 그러면 천국에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자기가 아직도 뭔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은 됐나요? 네, 충분합니다. 물론 그런 기공 수련을 막 열심히 하면 그런 거에 대한 그 감도 더 세밀해지고 남보다 더 전문가가 되니까 보통 사람보다야 그런 쪽에서 더 뭔가 능력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질서가 무너진 대가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보디빌더 봐. 이렇게 막 그냥 엄청나잖아. 그거 한 주 먹이면 나 같은 사람은 10m 떨어질 것 같아. 그죠?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보면 오로지 이것만 하고 있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한 대목이 좀 떠오르는 게요. 제가 이제 가정에서 부부싸움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뿐만 아니라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랑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스스로 충만해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지 상대에게 의존하거나 투사해서 사랑이요.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 예, 난 또 사람으로 들었네요. 예, 말씀하세요. 그런 어떤 의존 관계나 내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 감정 투사가 이게 갈등을 만들었구나. 예. 그것도 나는 사실 내가 다음 달 1월 9일에 무슨 신학 박사가 날 좀 보시자고 무슨 대기업 회장이시란데 이분이 평생 기독교를 연구해서 신학 박사가 되셨대요. 근데 그분이 날 좀 보자고 유튜브 보고 연락이 왔어요. 그 조영 기자님 통해서. 그래갖고 그때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우연히 청하스님 설법 동영상을 봤는데 전율이 왔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얘기랑 뭐가 다르냐. 그래갖고 자기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헛거렸구나라는 그게 와서 마침 제가 그 조영 기자님하고 대담하는 프로 중에 보면 제가 청하 스님을 친견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청하 스님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고 또 기독교와 불교의 이거를 어떤 차이를 바로잡고 깨달음의 그 길을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전하는 데 자기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고 만나고 싶다라는 거여서 내가 그거 아주 좋다. 나도 내 그 평생 과제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재해석이다.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재 기독교는 한마디로 중생심이 부처심을 해석하고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전부 사상누각이에요. 하나님도 제대로 규정을 못 하잖아요. 사랑도 그래요.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얘기를 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런 거는 정말 하급, 맨날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그냥 편법으로 얘기하신 거지 그걸 사랑의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해.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기독교 골수 신도들한테 몇 사람 이것만 물어보면 그 사람 수준이 나와요.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독생자가 뭡니까? 이런 거 몇 가지만 물어봐도 아, 이 사람 자기 생각 속에서 헤매고 있구나. 이게 바로 나옵니다. 이 자리가 독생자거든. 독생자가 무슨 뭐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독생자라고 하니까 저 사단이 낫지. 이론론이기 때문에 독생자인 거예요. 여긴 두 개가 없어. 오직 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독생자야. 네. 그런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벌써 현재 기독교인들이 해석하는 식대로 하면 너무나 큰 모순이 생겨요. 사랑이 뭡니까? 내가 너를 부모가 자식처럼 해주는 것처럼 조건 없이 그 아껴주고 사랑하고 뭐든지 다 내어주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 사랑하려면 나와 너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너가 없는 태초에 하나님만 계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야? 너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일단 사랑하려면 전제 요건이 필요해. 너와 내가 있어야 돼. 그 자기 모습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럼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 아 그렇지만 사랑의 가능성으로 꽉 찬. 근데 아직 사랑의 경험을 못 하신 거 아니야. 왜? 사랑의 경험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책에도 그게 나와요. 사랑을 경험하는 의식을 우리는 경험하기 위해서 사랑이 좋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사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게 우리가 목적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럼 사랑 경험을 누가 해? 의식이 하잖아. 네. 그렇죠? 그 사랑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거야. 하나님은 사랑을 경험하시는 의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를 끼우는 거야. 안 그러면 대상이 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말고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의식 얘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마이클 시몬 이 책 안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자각하는 의식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네. 거 얘기를 먼저 끝내자. 네, 네. 그러니까 사랑 진짜 사랑은 뭐냐면 둘이 아닌 거예요. 둘이 아닌 하나인 거야. 하나면 둘이 아닌 왜 우리가 부모가 왜 자식을 사랑해? 자기 분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안 그래요? 네. 근데 자식이 자꾸 미운 짓을 해갖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너무 줘서 부모가 아, 너하고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랑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죠? 왜? 하나인 마음에 기스가 났어. 그죠? 네. 그 사랑은 둘이 아닌 거예요. 둘이 아닌 마음이 사랑이야. 그 사랑에 대한 정의부터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무슨 도대체가 나는 기독교 성경에 대한 해설서를 내가 이제 한번 썼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씁니다. 자, 여하튼 자 말씀해 보세요. 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렇죠. 의식. 의식이 돌아왔네요. 네, 의식이 우리 교장님께서 그동안 정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생명짜리 생명하고 약간 뭐 개념의 한계일 수가 있겠지만요. 언어의 한계일 수가 있지만. 아까 내가 엊그저께 생명과 의식의 차이라고 사이트에 글까지 써놨구만. 그런 질문 할까봐. 그렇죠. 그거 안 봤죠? 그래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한 70% 정도만 공통점이 있고 약간 다르다 그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안 된다. 내가 써놨는데. 그거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 자, 왜 그러냐면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의식이라는 거를 여러분 지금 의식이 생각보다 먼저야 나중이야? 의식이 나중. 어? 나중? 잠깐만 이거 의식하고 생각하고 잠깐만, 이게 어느 게 먼저 있어야
의식이 먼저 있어요. 의식이 먼저 있어야 생각이 나중에 그 위해서 활동할 거 아니에요? 아니, 교장 선생님 질문 항상 어떤 그 펜듈럼에 이 얘기를 하면 꼭 혼난다. 다른 무작위는 그게 좀 있기는 해. 이 사람아 지금 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분별심을 내가 벗겨주려고 하는 네, 건데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자, 의식이 먼저죠? 네. 요게 바로 자기 분별이라는 거야. 의식이 먼저라고. 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하는 게 생각 아니야? 그지? 네. 생각이 먼저인 거 아니야? 요게 자기 분별이라고. 네, 네, 네. 다시 말하면 의식도 이름인 거야. 예. 그지? 네. 생각이 있으니까 의식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이대지. 생각도 없는데 의식이 어디서 분별이 돼요?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의식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다. 그러면 잘 봐. 아니, 지금 이게 내 분별이다. 네. 그게 자기 곁에까지 빠져있던 펜듈럼을 다시 본 거야. 네, 네. 땀나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뭘 들었다 내렸어요. 에? 그럼 이게 의식이 먼저야, 생각이 먼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 아니, 그냥.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대답해보세요. 자, 내가 이거 듣는 순간 이게 뭔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죠? 네,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요. 뭘 또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볼펜을 들었잖아. 아, 그런 질문이셨어요? 네. 볼펜을 들었습니다. 네. 볼펜이 아니면 뭘 들었을까? 네,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볼펜을 들었습니다. 예. 자, 이걸 들었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라는 이것이 다 생각인 거야. 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 내가 그걸 얘기하려고 마침 딱 자백을 하네. 그걸 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 생각 속에서 도를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네. 자, 우리는 이렇게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에다 다 생각으로 이름을 붙이거나 정의를 해버렸어. 도까지도. 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한다. 그걸 만약에 그래 너는 도를 아는구나 했다면 그거는 다 위선자들인 거야. 그거는 진짜 진실을 못 보고 아는 척하는 인간들인 거야. 네. 여태까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생명자리 뛰어나려면 그냥 이걸 거야, 그냥. 그냥 이건 거라고. 여기 뭐 이거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를 즉해서 이게 즉여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이름을 또 붙여서. 그거를 그냥 체험하고 그것이 모든 세상의 제1원인이고 그냥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거기다 다 이름을 붙였어. 의식이라는 이름을. 생명이라는 이름을. 생명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 모르잖아. 의식이라는 이름을 안다고 해서 생명이 먼저, 의식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 그래서 세간법 속에서는 생명에서 의식이 나왔고 의식에서 식수존 분별이 나왔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런 건 다 이름일 뿐인 거예요. 뭘 또 고개를 끄덕거려. 벌써 분별이 작동한 거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이런 데 지금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철저히 돌아봐야 돼. 이 고개를 넘어서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백척간도 진일보하는 소식이야. 이게 왜 이렇게 옆으로 샜어요, 근데? 지금 우리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뭐 어떤 질문 중요한 거 없어요? 없으면 있어요? 혹시 없어요? 없으신가요? 네. 네. 혹시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끝냅시다. 네. 나는 이 책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적어도 이 마이클 시몬은 초견성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특히 나는 이 책 중에 마음에 들었던 얘기가 개인적 마음의 3계층이 있는데 제일 아래층에는 이 사람은 이렇게 안 했지만 내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제일 아래층에는 지금 여기 이것이 있는 거야. 네. 이것이 있고 2층에는 여러분이 집착한 이미지와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마음의 에너지층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삼스카라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게 잠재의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삼스카라가 윤회는 누가 시켜? 삼스카라가 시켜요. 왜? 부족한 게 있으니까 채워질 때까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그 위에는 뭐가 있느냐? 3층에 제일 표면에는 삼스카라로 생겨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생각, 감정, 느낌이 활동하는 층이 있어. 파도 같은. 네. 그러니까 2층에는 마치 바다의 그 조류, 해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제일 아래는 바다도 제일 저 밑에 뭐 진짜 가장 밑바닥 그런 데는 뭐가 있어요? 물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표현을 한 게 참 마음에 들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불교적인 표현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정면할 때, 자기 마음을 정면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집착한 이미지나 부족하다고 느낀 그것이 뭐가 됐든 돈이 부족하다고 했으면 그 사람이 하는 언행이 돈을 더 벌거나 갖기 위한 언행이나 생각 위주로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쾌락이 하면 그 사람 그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그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의 인정이나 자기를 존경해줘야 된다는 어떤 남한테서 그런 걸 받고 싶은 사람이 또 그런 쪽으로 언행이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뭐냐면 거지 동냥하는 거라는 거야. 안 그래요? 결국은 거지가 깡통적으로 이거 좀 채워달라고 이러고 다니는 건 뭐가 달라? 대부분의 삶의 삶이 그래서 거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재벌이라 할지라도 계속 거지의 삶 아니에요. 노뭐가 아니야. 뭐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지금부터 삶의 태도를 확 바꿔라.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하라는 거야. 매사에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야. 이 세 가지가 하면 너는 천국 가는 거 내가 보장할게. 이 세 가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려면 만족. 뭘 또 그렇게 인과관계 자꾸 만들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 네. 만족하면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 안 하고. 근데 불만족해도 감사하라는 거야. 왜? 불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경이로운 이 존재성이 있잖아. 이 의식이 됐던 뭐 이 생명이 지금 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에 감사하라는 거야. 왜? 너무나 신선하고 경이로우니까. 맞습니다. 네. 이건 놀랍지 않아요? 네. 그죠? 네. 놀랍잖아. 여러분이 이거 보고 느낀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렇죠? 이런 거에 감사하라는 거야. 왜? 이건 네가 만든 게 아니거든. 여러분이 이거 체험하고 이거를 아는데 여러분이 진짜 이 사람 말들을 조금 거들기라도 했어요? 이건 그냥 공짜로 주어진 거잖아. 그죠? 네.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신의 경지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이것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는 건 뭐야?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제대로 된 기도는 깨어있음이야. 네. 그죠? 예.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사실, 이게 깨어있는 거거든.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
둘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이 이걸 참 이 말이 펜듈럼 현상 때문에 내가 참 이 정의를 바로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3차원적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인간들은 4차원, 5차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보면 그 언행이 때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자기하고 하나님을 동일시했다가, 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하고 당신의 뜻대로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또 갑자기 그 아래 단계로 내려와. 그죠? 그럼 어느 쪽에 맞는 거야? 이 3차원 세계에서는 뭐야 이거 이렇게 되잖아. 근데 4차원, 5차원에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 방식은 전체와 개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전체와 부분으로 이루어졌잖아. 그죠? 그럼 전체와 부분은 우리가 서로 떼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둘이 하나잖아. 그죠? 전체 없이 부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분 없이 전체도 있을 수가 없어. 그죠? 파도 없이 바다가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바다 없이 파도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때로는 파도 입장에서 말하고, 때로는 바다 입장에서 할지라도, 그 어느 쪽에 떨어지는 게 중생심이고, 항상 그거를 중도 입장에서 봐야 이게 해탈열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깨어있음이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내가 너한테 대해서 뭘 바라고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와 개체가 이미 둘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인. 그러니까 이걸 뭐 일찍다 다지게 일미진종 함시박. 아니 내가 요새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보면 같은 말이고 저렇게 보면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그 진실을 똑바로 보고 자기가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뭐 말과 생각으로 뭐 미사이고 막 늘어놓는 이런 건 다 소용없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천국에 있는 거, 그게 불국토고, 그게 부처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이제 그 불국토, 천국, 열반 이런 것이 오늘 아침에도 내가 열반이랑 누가 열반에 대해서 또 엄한 소리를 하길래 열반이 뭔가에 대해서 글을 써놨는데, 그러니까 열반이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리의 삶을 사는 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모든 고통과 슬픈 과거, 너무나 그 자기 자신이 한심하거나 자기가 못났다고 느껴지는 것에까지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그걸 성장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책이 몇몇 부분은 조금 미숙한 말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책이고, 그리고 제목이 원제하고는 조금, 원제는 아마 그 말씀하신 대로 더 직역을 한다 그러면 자유스러운 영혼 내지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사실은 이게 삶이 나라는 에고가 어떻게 하려는 그것보다 사실은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만 못 볼 뿐이다. 네. 그런 눈을 뜨면 우리가 좀 더 영성이 깨어나고 더 이렇게 좋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 있습니까? 예.
이거 그 옮긴 사람 있잖아요. 네. 이균영 선생님. 예, 예. 이런 영성책 옮기시는 분들은 깨어나신 분들이에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 아닌 경우에는 그래도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 그 걱정을 왜 해요? 그 책을 볼 때 그 책을 그 깨어난 사람이 번역했다고 해서 읽는 사람도 깨어날까요? 그것도 다른 다 자의식대로 해석해요. 알겠습니다. 또 번역하는 사람도 자의식대로 번역하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전도공상 관련해서 그런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지난해 꿈을 꿨을 때 제가 직접 한번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꿈을 꿨는데 분명히 그 선생님 본문 말씀에 그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죽어도 어떤 예를 들어서 좀 내가 도망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져? 아니 도망가야 되는데 못 도망갔다. 네. 계속 쫓겨서 어딘가 좀 탈출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네. 그 분명히 그 말씀을 제가 좀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그것 또한 이제 본문 말씀이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 분명히 말씀을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난 내가 무슨 소리 했는지 기억을 전혀 못해요. 그냥 남은 대로 짓거릴 뿐이에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꿈에 제가 제 마음대로 어떤 무서운 존재로 쫓기면서 도망가는 걸 성공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못 도망갔다는. 그건 자기 잠재의식이 우리가 왜 그런 꿈을 꾸느냐면 이제 어린애들도 우리 어렸을 때 귀신 꿈을 많이 꾸잖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애들한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어렸을 때 많이 애를 써요. 그래 애가 말을 잘 듣거든. 그리고 애가 천방지축 날뛰니까 알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러면 이 마음은 이 두려움을 갖는 대신에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자유 욕구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동시에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꿈을 꿈으로써 마음은 자기가 그런 구조로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그게 귀신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전도몽상하고 무슨 상관이죠? 법문 말씀하시면 저는 이게 취지가 법문 말씀 취지가 절대 못 빠져나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 꿈에서 탈출 못한다. 그렇죠. 못하죠. 왜 그러냐면 마음은 그걸 탈출시킬 능력이 없어요. 다만 문제만 그런 노력을 하는 거로 끝나는 거지 탈출시킬 능력이 있으면 그런 꿈부터 안 꿔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고 이런저런 희망을 갖고 노력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희망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진정한 해방을 못 얻어요. 왜냐하면 희망은 그 구성 요소가 생각, 감정, 느낌이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진 희망의 본질을 보면 그게 욕망이에요. 그리고 부족에 대한 반항이고, 안 그래요? 그 부족함에 대한 그걸 채우기 위한 욕구라고요. 그렇죠? 그 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가지고 그 결론에 무슨 꼴을 보겠어요? 결국은 더 하고서 끌려다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희망은 우리 욕구의 아주 똑같은 버전이야. 난 희망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겁나. 펜듈럼적인 사고방식들이 아주 겁나. 희망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정체를 보라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거 좋아요. 내가 부귀영화 누리지 말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그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아직 시간 남아있나요? 끝났죠? 시간이 끝났네요. 예. 잠깐 저는 좀 여담을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이제
듣고 좀 느낀 것도 있는데 이전에 오기 전에 가졌던 질문 자체가 이렇게 견성하고 정견을 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이야기하시면 저 기공 수련해가지고 에너지를 돌리는 거 같고 네. 뭐 인맥 돌리고 뭐 대주천 소주천 돌리고 이런 거 하고 이게 상관관계 어떻게 될까? 네. 뭐 쉽게 말해서 뭐 그렇게 에너지를 잘 돌리면 그 정견이 되는 건지 정견을 하면 에너지 돌아가는 건지 둘 다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상관관계에서 궁금했는데 결국은 오늘 이야기하신 게 그런 어떤 그 에너지 돌리는 결국 몸에 그 갇혀 있는 사고라는 거 지금 막 결론을 내는 제가 그렇게 일하면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 몸이라는 해본 전에 가면 배우는데 이 7가지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게 뭐냐면 법칙으로서의 생명,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아는 알미 있어요. 지렁이도 알미 있어요. 누가 밟으면 꿈틀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아픈 걸 안다고. 그 다음에 보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기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오온, 생각, 감정, 느낌이라는 60활동이 있고, 마지막에 몸뚱아리가 있어요.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7가지가, 보통 사람은 몸이 가장 중심이 돼서, 몸이 토대 위에 이게 쌓여져 있어요. 보통 사람, 그래서 전도몽상이라는 거예요. 몸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 몸이 생명을 잃으면 몸은 죽는 거지. 근데 사실은 생명이 있으니까 정자난자가 만난 거 아니에요? 정자난자 누가 만들어? 생명이 만들지. 그렇죠?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움직이는 게 생명활동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몸뚱아리부터 모든 생각, 감정, 느낌이라까지 전부 생명활동이 아닌 게 없는 거야. 지금도. 그렇죠? 그럼 이 7가지가 질서를 바로 잡으면 그게 해탈이에요. 그게 깨달은 거지. 그런데 물론 이 7가지는 7가지 나름대로의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어요. 그거는 별도의 문제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골프를 잘 쳐서 떼돈을 벌었어. 타이거 우즈 같이. 그럼 타이거 우즈는 그 중에 뭐 이렇게 오온이나 몸뚱아리를 잘 쓴 거 아니에요. 그쪽이 발달한 거야.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그 정신 이런 것이 집중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아주 굉장히 창의적이고 남들이 못하는 발명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인류 역사에 엄청난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럼 그 사람도 그쪽이 개발한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럼 부처냐? 그건 아니잖아. 또 기공을 잘 돌린다 해서 그럼 그 사람이 부처냐? 다 집단에는 그런 걸 다 갖다가 부처한테 갖다 붙여요. 신한테. 이거 하면 깨달음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결국은 우리가 수영을 잘해서 물에 안 빠지는 수준이 돼도 어떤 사람은 접영자라고 어떤 사람은 뭐 평영자라고 어떤 사람은 뭐 다이빙을 잘하고 다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그 7개 중에 뭘 자기가 더 집중하냐면 또 다 각양 달라지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나머지는 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합시다.